서울 일곽, 낡은 골목 끝에 위치한 반지하 방, 한겨울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작은 방 안에서 소녀 혜진은 엄마와 함께 조용히 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다. 방 안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기미 서려 바깥이 보이지 않았고 전기장판 위에서만 겨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오늘도 늦었어요. 응, VIP층 방 청소가 많았거든. 요즘 회장님 손자들이 자주 와서 일이 배로 늘었지 뭐. 엄마 윤영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선미르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7살인 혜진은 장학금을 받아 인근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전화벨이 울리며 평온이 깨졌다. 윤영 씨, 지금 당장 호텔로 오실 수 있나요? 호텔 관리자였다.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가웠다. 무슨 일이시죠? VIP 투숙객의 고가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실 청소를 한 분이 윤영 씨였어요. 한밤중 윤영은 불려갔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윤영은 짐을 싸들고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해고당했어. 훔쳤다고. 그 시계. 내가 그럴 리 없잖니. 그날 오후 호텔에서는 아무도 윤영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CCTV는 일부 구역에서 사라져 있었고 호텔 측은 정황상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디든 억울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은 이를 안 물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직접 호텔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 호텔 회장 서태진을 찾아갔다. 서태진은 68세,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을 이끄는 인물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왔다. 카리스마와 냉정함으로 무장한 그는 호텔 내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경비원들은 혜진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은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발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기적처럼 서태진은 면담을 허락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나? 그의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눈빛은 냉정했다. 혜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물건을 훔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정황을 다시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CCTV도 사라졌고 시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나? 직원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어요. 저희는 어렵게 살지만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혜진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당돌하군. 그렇게 말하셔도 돼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주셔야 해요. 그 순간 혜진의 다리에 통증이 퍼졌다. 갑작스러운 경련이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휠체어를 뒤로 젖혔다. 괜찮으세요? 혜진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의 다리를 눌렀다. 무릎 뒤쪽,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렀다. 괜찮으세요? 지금 뭔가 느껴졌다. 혜진은 숨을 멈추었다. 뭐라고? 내 다리,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감각 없이 68년을 버텨온 다리가 지금 미세하게나마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송해요. 그냥 예전에 할아버지께 배운 게 있어서요. 사람 몸을 만져보면 마친 곳이 느껴져요. 무의식적으로 누른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나? 군에서 의무병으로 일하셨어요. 손끝이 예민하셔서 저도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나? 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68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각을 느낀 적이 없었다. 지금 이 5초가 내 인생을 바꿨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신 엄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물론이다. 너희 어머니는 복직시키겠다. 그리고 진실도 반드시 밝히지. 그날 회장실의 조명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밖은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혜진이 서태진 회장을 처음 만난 다음 날 서미르 호텔 비서실에서는 전례 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의료실의 준비를 지시했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모두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평소라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는 긴박했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혜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혜진 양,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5시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갈게요. 학교를 마친 혜진은 교복 위에 랄른 코트를 걸치고 호텔로 향했다. 그녀가 전용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을 때 이미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오세요. 회장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층, 호텔 내에서도 극소수만 출입 가능한 의료 전용 구역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불빛과 깨끗한 공기가 퍼졌다. 재활 기구들이 정렬돼 있었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마치 병원 한 층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했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서태진은 전날과는 달리 조금 들뜬 표정이었다. 왔구나, 혜진 양. 네, 회장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잠을 거의 못 잤지. 설렘 때문에. 그 옆에는 젊은 재활의사 김도륜이 서 있었다. 그는 태진의 전담으로 오래 일해온 사람이었고 회장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혜진 양,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기록해 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태진은 바지 자락을 걷어 올렸다. 쇠약한 종아리와 움츠러든 근육들, 오랜 세월 움직임을 잃어버린 다리는 마치 식은 땅처럼 차가웠다. 혜진은 손끝을 천천히 그의 종아리에 댔다. 처음 만지던 순간과는 다르게 이번엔 의식적으로 집중했다.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딱딱하게 굳은 힘줄, 맞춰있는 듯 뭉친 근육, 흐르지 않는 혈류가 만들어낸 정적. 럭이요. 혜진이 특정 부위를 짚었다. 김도르는 놀란 눈으로 메모했다. 해당 부위는 실제로 신경 전달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느낀 겁니까? 그냥 손끝으로 알 수 있어요. 몸이 막혀 있는 곳은 느낌이 달라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양손으로 태진의 종아리를 감싸듯 누르기 시작했다. 태진은 처음엔 얼굴을 찡그렸다. 조금 아프군. 견디실 수 있으세요? 그래, 계속해봐. 손끝의 압력은 점점 강해졌고 시간이 흐르자 그의 종아리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식어있던 근육 사이로 서서히 혈류가 회복되는 느낌. 박동이 되살아나는 듯한 생명감. 회장님,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도륜의 말에 태진은 숨을 고르고 발끝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엄지발가락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도륜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근전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회장님, 정말 움직였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다. 내가 움직였다고? 정말이야. 네, 아주 명확했습니다. 순간 태진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감각.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혜진은 계속해서 무릎 뒤, 허벅지, 발목에 이르기까지 손끝으로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다리는 마치 얼어붙은 흙이 햇빛에 녹아가는 듯 서서히 풀려갔다. 1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에, 과하게 하면 회장님 다리가 오히려 상할 수 있어요. 태진은 숨을 고르며 종아리를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그 어떤 재활치료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다. 고맙다, 혜진아.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 뒤편에서 위험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 복도 끝.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 직원 한 명이 의료실 문틈을 흘기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다. 보고합니다. 회장님 다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들린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계속 감시해. 절대 놓치지 말고. 그날 밤 선미르 호텔의 고위층 사무실에서는 두 남자가 다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장준석, 장태진의 장손자이자 현 부회장, 그리고 그의 동생 장민아. 진짜야. 할아버지가 움직였다고. 보안팀에서 정확히 확인했다. 종아리 반응, 발가락 움직임까지. 모두 사실이야. 미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끝이야. 할아버지가 회복하시면 당연히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가 해온 건 입 닥쳐. 준석은 이를 악물고 책상을 쳤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소녀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미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설마 무리하게 나가려는 거 아니지?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할아버지가 일어서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그 시각, 혜진은 오래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는 혜진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곧장 문을 열었다. 혜진아, 괜찮았어.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엄마,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회장님 다리가 움직였어. 미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그게 가능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움직였어. 엄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은 단순히 기뻐해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예언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혜진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혜진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선미르 호텔로 향했다. 전날의 치료가 회장에게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설레고 떨렸으며 동시에 불안했다. 그녀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 일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 양, 회장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더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잘한다고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제는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믿으시나 봅니다. 의료실 문을 열자 서태진이 이미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다. 왔나, 혜진 양. 네, 회장님. 오늘은 어디부터 해볼까요? 어제 그 감각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아니, 그 이상을 느껴보고 싶다. 단 한 번의 감각이 그의 인생의 무게를 뒤흔들었다. 그는 다시 그 변화를 체험하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걷기까지 꿈꾸고 있었다. 그 꿈은 처음으로 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혜진은 그의 다리에 양손을 올렸다. 오늘은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작은 신호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어두운 통로에서 길을 찾듯 천천히 손을 이동시켰다. 그때 또 다른 막힌 지점을 발견했다. 여기가 이상해요. 예, 그렇지. 마치 오래된 흉터 같은 느낌이에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도륜이 메모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회장님은 널 살 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큰 괴사 반응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이 복구되지 않았죠. 아마 그 부분이 다리를 더 굳게 만든 원인이었을 거예요. 혜진은 손끝에 조금 더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압박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혜진은 몸을 움찔했다. 지금 허벅지가 따뜻하다. 기록합니다. 신경 반응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몇 분 후 혜진이 무릎 이 부분을 지그시 눌렀을 때 혜진은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다. 잠깐. 지금 무릎 안쪽이 저릿해진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혜진은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회장님, 천천히 무릎에 힘을 줘보세요. 아주 살짝이요. 혜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명령대로 했다. 그러자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딱 눈으로 보기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도륜은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확인했다. 회장님, 무릎 굴곡 반응 수치가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38년 동안 재활 의사로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혜진은 그대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혜진 양, 내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회장님 다리는 확실히 반응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이다. 그 순간 의료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팀 직원 2명, 그리고 그 뒤에는 장준석이 서 있었다. 그는 묵묵히 그 광경을 확인한 뒤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렸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움직이실 줄은 몰랐군요, 할아버지. 동생 미나가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끝난다. 같은 시각, 의료실에서는 피로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혜진은 치료를 마친 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정말 너무 놀라운 날이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근육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다. 하지만 내일도 와줄 수 있겠나?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혜진이 방을 나서려 할 때 혜진은 그녀를 불렀다. 혜진 양. 네. 이런 일을 해주는 거지.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닐 텐데.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게 제일 좋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조금 나아지는 걸 느끼면 그게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하니까요. 엄마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내 손끝은 정말 희망을 느끼게 하는군. 혜진이 돌아간 뒤 의료실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담 의사 도륜이 방을 정리하려던 순간 비서실로부터 급한 호출이 들어왔다. 김도륜 선생님, 부회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부회장님이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십니다. 도륜은 아무 의심 없이 회의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회의가 아니라 압박과 협박이었다. 준석은 짧게 말했다. 김 선생, 오늘 본 모든 기록을 삭제해 주시죠. 네. 할아버지의 상태가 회복되면 우리 집안 구조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당신도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치료는 진짜입니다. 그건 기록으로 남겨야. 기록을 남기면 당신 인생이 먼저 망가질 수도 있죠. 도륜은 말문이 막혔다. 한편
혜진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발걸음은 멈췄다. 다시 걸음을 옮기면 또 뒤에서 따라왔다. 바람이 스쳤을 뿐이지만 그날 밤부터 혜진의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곧 혜진과 혜장, 그리고 미경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밤 느껴졌던 발걸음의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기묘한 불안감은 온종일 그녀의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주방에서는 어머니 미경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혜진아, 오늘은 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어제 치료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잠이 금방 깼어. 그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경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 학교도 겨루 다니고 회장님 치료도 하고 엄마는 내가 무리할까 봐 걱정된다. 괜찮아요. 회장님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걸 보는 게 전 더 힘이 나요. 그래도 몸이 먼저야. 너무 힘들면 말해야 해. 혜진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치료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회장의 상태가 나아질수록 누군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 불안이 어떤 행동을 만들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다. 의료실에 들어가자 김도윤 재활의사는 어딘가 달라보였다. 평소의 차분함 대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곧 회장 서태진이 들어왔다. 어제보다 몸이 더 따뜻해 보였고 표정에는 조금의 자신감마저 배어 있었다. 혜진아, 어제 이후로 다리가 계속 따뜻한 느낌이 들었네. 그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근육과 신경이 다시 혈류를 받는 증거예요. 오늘 치료는 보다 본격적이었다. 도류는 보행보조기를 준비하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다리의 지지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네. 혜진은 회장의 허벅지와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갔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어제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회장님,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도륜과 함께 태진을 양옆에서 부축했다. 처음에는 무릎이 흔들렸지만 혜진이 마지막으로 눌러준 지점에 열이 퍼져나가면서 다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응. 태진의 몸이 서서히 위로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상체를 지탱하며 완전히 일어섰다. 도륜이 놀라움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속삭였다. 스스로 서 계십니다. 고조기 도움 없이도. 태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혜진 양, 내가 정말 서 있을 수 있다니. 축하드려요,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근육이 아직 버티기에는 약해요. 태진이 다시 천천히 앉자 혜진은 회장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며 열을 식혀주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 보였다. 겉으로는. 그러나 의료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준석이었다. 네, 회장님이 오늘 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불안했다.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계획이 모두 무너집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하세요. 오늘 밤이면 끝내야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조차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의료실에서 치료가 끝나자
혜진은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호텔을 나서기도 전에 도륜이 조심스레 그녀를 불렀다. 혜진아,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오늘 조심해서 돌아가요. 네. 왜요? 도륜은 한참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조심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회장님께 연락하고. 도륜의 표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호텔을 나선 혜진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따라 바람이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어제처럼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리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불을 켜며 말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치료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는 느낌이에요. 미경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누가 따라오거나 그랬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이런 얘기 이제야 해. 앞으로 늦게 다니지 마. 그리고 호텔 말고는 아무 데도 가지 마. 엄마, 괜찮아요. 회장님이랑 도륜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분 치료하면서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밤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11시 호텔의 지하 주차장. 조명이 어둡게 깜빡이고 몇 초 후 완전히 꺼졌다. 그때 2명의 보안팀 직원이 누군가를 맞이하듯 일렬로 섰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준석이 나타났다. 모두 준비됐나? 이 부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회복되기 전에. 준석의 눈빛에는 망설임이나 후회가 단 한 점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명령했다. 목표는 2명이다. 한 명은 치료를 받은 그 의사. 그리고 그는 잠시 입술을 씹다가 낮게 말했다. 그 학생, 강혜진. 그 순간 어쩌면 호텔 밖 어디선가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기적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기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미르 호텔은 유난히 조용했다. 로비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일상처럼 움직였지만 뭔가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혜진은 학교에 가기 전 어제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르며 괜히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도륜에게서 메시지는 없었다. 회장에게서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도륜은 치료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회장의 컨디션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학교 수업 동안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칠판의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 통화 연결 실패. 두 번째 전화. 역시 실패. 또 몇 번이고 걸어도 같은 결과였다. 도륜 선생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혜진의 손이 떨렸다. 걱정이 몰려오자 그녀는 결국 학교를 조퇴하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 직원 2명이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평소와는 다른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학생, 오늘은 회장님 일정이 없는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오는 시간이에요. 비서실에서 오늘 스케줄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취소됐다고? 에요. 저희도 모릅니다.
혜진은 곧장 비서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비서실 앞에서도 들어갈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오늘 회장님 면회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에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건 저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표정은 분명히 뭔가 숨기는 듯했다. 숨길 수밖에 없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 혜진은 재빠르게 의료실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장비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조용하고 깨끗한 방,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때였다. 의료실 옆 복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학생, 누구 찾니? 전담 의사 선생님이요. 그리고 회장님도요. 아주머니는 눈을 좌우로 굴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몽땅 들이닥치더니 의료실을 다 점검하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더라. 누구를 넣어? 키 큰 남자. 너랑 같이 다니던 재활 의사 같던데. 그분 맞지? 도윤 선생님. 데려갔다고.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마치 범죄자 데려가듯이 끌고 가더라고. 혜진의 숨이 턱 막혔다. 그럼 회장님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아침부터 호텔 경비가 싹 다 바뀌었더라고. 혜진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곧장 회장 전용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 4명이 서 있었다. 학생은 여기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 치료 담당이에요. 꼭 배워야 해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한 명이 단호히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더 접근하면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격리. 호텔 직원이 학생에게 쓸 법한 말은 아니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곳도 없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호텔 옆 골목길 벽에 기대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 양, 나야. 도윤 선생님, 어디예요? 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 잘 들어. 절대 호텔 근처 오면 안 돼. 아주 위험해. 위험하다니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회장님은 안전한 곳에 계시지 않아. 그분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 감시요? 누가요? 부회장. 그들이 움직였어. 회장님이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 갑자기 통화 중 잡음이 크게 들렸다. 선생님, 괜찮아요? 말할 시간 없어. 혜진 양, 절대. 통화가 끊겼다. 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머리는 더 차갑게 굳어갔다. 회장님은 위험하다. 도류는 납치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차의 차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강혜진 학생 맞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혜진은 숨도 쉬지 못했다. 남자의 옆자리에는 같은 호텔 보안팀 직원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뒤돌아서 달렸다.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고 뒤에서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승합차의 문이 쾅 열렸다. 잡아! 혜진은 울먹이며 달렸다. 버스가 마침 정류장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검은 양복 2명이 정류장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버스를 노려보았고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혜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좌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진실이 굳어졌다. 이제부터는 그녀도 목표가 되었다.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지만 혜진의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손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혜진은 마치 그들 사이에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쫓고 있다. 도인 선생님은 납치됐다. 회장님은 감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나다. 이 사실이 그녀의 머리를 압박했다.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왔다. 몇 정거장 후 혜진은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복잡한 환승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들 속에 섞이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자 눈에 띄는 검은 정장 2명이 바쁘게 주위를 살피는 것이 보였다. 호텔 보안팀에서 봤던 사람들과 같은 복장, 같은 얼굴. 그녀는 즉시 방향을 틀어 지하상가로 뛰어들었다. 지하상가는 퇴근 시간과 겹쳐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혜진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계속 뒤를 확인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강렬한 불안감은 몸을 놓아주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전화가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혜진 양. 낮고 침착하지만 어딘가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회장님은 오랫동안 모셔온 사람입니다. 혜진은 긴장했다. 어디서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혜진 양의 안전입니다. 지금 추적되고 있어요. 호텔 보안팀이 아니라 부회장 측 사설 인력들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더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에휴,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이 회장님의 다리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선미르 그룹의 권력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일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 요소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은 벌관의 격리실에 있습니다. 부회장이 의료진을 모두 배제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감시하고 있죠. 그럼 제가 회장님은 만나려면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바로 붙잡힐 겁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럼 도린 선생님은요? 그분은 어디 있어요? 순간 전화 속 남자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사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혜진은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잠시 몸을 숨기세요. 오늘 밤만 넘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요. 내일 회장님이 직접 움직일 계획이니까요. 회장님이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데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 혜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더 묻기도 전에 남자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부회장 측에서 이미 위치를 파악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그의 목소리가 순간 끊겼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답은 없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 옆에 서서 울 것 같은 숨을 억누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었다. 도망을 다녀야 하는 학생, 납치된 의사, 감시당하는 회장,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부회장의 세력. 그때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회장이 늘 말하던 별관, 호텔 옥상 이 비공개 건물. 그곳은 일반 직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거기가 지금 회장이 갇혀 있는 곳이라면 나라도 가야 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번쩍 스쳤다. 엄마, 어머니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혜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혜진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그래. 엄마,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절대로 집에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나가. 사람들이 우리 집 위치 알아냈어. 엄마도 위험해. 잠시 침묵. 그리고 하얗게 질린 목소리. 정말이니? 지금 당장.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캉. 미경의 짧은 비명.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여기 있네요. 엄마. 엄마. 대답해. 그러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다. 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마. 그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 회장님도 구해야 한다. 도린 선생님도.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혜진은 결심했다. 오늘 밤 그녀는 서미르 호텔의 그림자 속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다. 끝까지 도망치는 대신 모든 것을 마주하기 위해. 그 순간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디도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지하상가 출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리는 복잡했고 심장은 계속 뛰었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엄마가 위험하다. 도인 선생님이 잡혀갔다. 회장님은 격리됐다. 그리고 부회장은 사람들을 보내 그녀마저 데려가려 한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정면으로 마주하기.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기. 하지만 그녀는 한 명의 학생이었다.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거대 기업의 권력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지하상가 반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 혜진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남자는 양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혜진 양 맞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적대적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재차 말했다. 여기서 말하기엔 위험합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가죠. 싫어요. 지금 말하세요.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후드를 벗었다. 저는 회장님 보안팀 중에서 회장님은 진짜로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안규민.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추적을 피해 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부회장 쪽 사람들은 이미 호텔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회장님 휴대폰도 압수됐고 의료 기록과 영상 기록 모두 없어졌어요. 그럼 회장님은 지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손 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규민은 주변 사람들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다. 혜진아,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증거입니다. 회장님의 다리가 움직였다는 유일한 증거가 당신이에요. 그건 그냥 제가 본 거잖아요. 말로만은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규민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어제 치료 장면 일부가 기록되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크게 떴다. 녹화됐다고. 도인 선생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밀 장치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호텔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장치죠. 그럼 그 영상은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제가 하루 종일 도망 다녔습니다. 문제는 부회장 쪽에서도 그 장치를 찾기 위해 호텔 전체를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혜진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이 마지막 통화에서 말하려던 것은 이것이었을까? 회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였던 걸까? 규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양,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내일 움직이려는 건 아마 기록을 되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회장 쪽에서 먼저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호텔로 들어가야 합니다. 혜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우릴 가려줄 겁니다. 대신 위험합니다. 감시 인력은 2배로 늘었고 부회장 쪽에서 외부 용병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녀가 호텔로 스스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나 곧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끊어진 전화. 그리고 쫓아오던 남자들.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가요. 회장님에게로. 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대신 몇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세며 설명했다. 첫째, 뛰지 말 것. 호텔 내부에서 뛰면 바로 눈에 띕니다. 둘째, 절대 휴대폰을 켜지 말 것. 위치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멈추라고 하면 바로 멈추기. 혜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 규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 것, 단 1초도. 둘은 어둠 속 골목을 지나 호텔 뒤편으로 향했다. 호텔 뒤편은 직원들이 쓰는 통로였고 평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규민은 벽을 살피다가 작은 금속 패널을 밀어 열었다. 작은 문이 열리며 조용한 공간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부터는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비밀 통로로 쓰시던 곳이죠.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오히려 더 안전해 보였다. 둘은 발소리를 죽이며 통로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규민의 손전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통로 중간쯤에서 갑자기 규민이 손을 내밀어 혜진을 멈춰 세웠다. 쉿! 그는 벽 너머의 소리에 집중했다. 누군가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네, 부회장님. 당연히 찾고 있습니다. 학생 신상도 확보했고 엄마도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다. 엄마가 정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녀의 온몸에서 차가운 절망이 밀려왔다. 규민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감시가 가장 집중된 구력으로 가야 합니다. 회장님 격리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둘은 통로 끝에 다다랐다. 규민은 도어락을 조작해 문을 열었다. 문 밖은 조용한 듯, 그러나 숨막힐 정도로 치밀하게 감시되는 호텔의 금지 구력이었다. 혜진은 숨을 들이쉬며 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문 너머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낮게 울렸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리고 묵직한 발걸음. 규민은 즉시 혜진을 뒤로 밀쳤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낮고 차갑게 말했다. 찾아온 것 같구나. 우리가 오기를. 규민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소리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단지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혜진은 숨을 삼키며 규민의 뒤에 바짝 붙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규민 씨, 누구예요? 부회장이 고용한 쪽일 겁니다. 감시팀이 아니라 제거팀. 그 말에 혜진은 몸이 굳었다. 제거라는 단어는 그녀가 아직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위협적인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택지는 없었다. 뒤로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때 복도 끝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찾았다. 그는 천천히 마치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걸어왔다. 규민은 혜진을 살짝 뒤로 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으로 들어가세요. 왼쪽 통로로 곧장 가면 회장님 격리실입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혼자 남기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세요. 회장님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정장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얘를 내놓아. 그러면 너는 살려줄 수도 있어. 규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살려준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남자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규민은 혜진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뒤쪽 문을 열었다. 지금이에요. 뛰세요. 혜진은 망설임 끝에 몸을 돌려 달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규민의 짧은 숨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엄마도, 회장님도, 그리고 자신도. 좁은 통로 끝에 도착하자 또 하나의 금속문이 나타났다. 그 옆에는 작은 패널과 오래된 카드 슬롯이 있었다.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떻게 열지? 그때 그녀의 주머니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손끝에 닿았다. 며칠 전 회장님이 직접 준 카드였다. 긴급 상황에 쓰라던. 그녀는 카드를 꽂았다. 잠잠하던 패널이 짧게 울렸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밝은 조명 아래에는 누군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혜진 양, 왔구나. 회장님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도륜 선생님이었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 있었고 눈가엔 멍이 들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선생님. 혜진은 달려가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다. 조심해. 이 방도 이미 감시되고 있을 거야. 도륜은 힘겹게 말했다. 혜진아, 올 줄 알았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나보다 내 상황이 더 급해. 부회장 쪽에서 널 찾고 있어.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왔어요. 회장님, 치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기록은 도륜이 설치한 비밀 장치에 저장돼 있다. 그리고 그 장치는 회장님의 시선이 방 가장 끝으로 향했다. 저기 벽 안에 숨겨져 있어. 혜진은 벽 쪽으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표면을 두드렸다. 그러다 미세하게 울리는 부분을 찾았다. 압력식 패널이었다. 그녀가 패널을 누르자 작은 금속 상자가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저장 장치가 놓여 있었다. 이거예요. 맞아. 그 안에 지난 이틀간의 의료 기록이 전부 들어있어. 그리고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다. 혜진은 장치를 손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딱 그때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찾았군.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방 한쪽 모니터의 실루엣 형태로 나타났다. 혜진 학생, 거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오히려 여유로웠다. 마치 모든 게 자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듯이. 회장님도, 도인 그 친구도, 그리고 너도 마지막 기회를 주지. 부회장은 낮고 차갑게 말했다. 녹화 장치를 내게 넘겨라. 그러면 모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다. 혜진은 손에 쥔 장치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작고 가벼운 그것이 지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결정적 열쇠였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생을.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듣지 마. 저 사람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걸 넘기면 모든 게 끝난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잘 생각해라. 너희 엄마가 지금 내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혜진의 호흡이 멎었다. 모니터 속 부회장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선택해라, 혜진 학생. 그의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다. 진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끊긴 뒤에도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혜진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진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두 가지 선택지는 어느 쪽을 택해도 그녀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다. 회장님은 강하게 말했다. 혜진아, 흔들리면 안 돼. 그 사람은 협상을 하지 않아. 너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너와 너의 가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도륜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혜진아, 내가 장치를 넘기면 너도 위험해져. 그 사람은 증거를 없애고 난 뒤 널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혜진은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장치가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점점 뜨겁게 타들어갔다. 엄마가 지금 그 사람들 손에 있다고 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이걸 지키면 엄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회장님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 그 역시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다.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도륜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너한테는 너무 잔인한 선택이야. 그러나 혜진은 속으로 천천히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엄마를 구하려면 부회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아니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위험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둘 중 하나일까? 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저씨가 말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증거라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녀는 장치를 꼭 쥐었다. 그럼 이건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엄마도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도륜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범죄자는 인질이 사라지면 증거도 사라진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그들의 방식이야. 혜진은 이를 까물었다. 눈물이 고렸지만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실렸다. 그러니까 절대 넘기면 안 돼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또 다시 잡음이 들렸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을 채웠다. 재미있는 결론이군.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마치 상황을 모두 예상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내가 직접 데리러 가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조명이 전부 꺼졌다. 쿵!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소음과 함께 격리실의 문이 바깥에서 강제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도륜이 놀라 일쳤다. 방을 봉쇄했어. 출구가 막혔어. 회장님은 휠체어 바퀴에 손을 올리며 차분히 말했다. 부회장 쪽에서 직접 오겠다는 뜻이지.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겨우 희미하게 비치는 기계의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 갇힌 거예요. 도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회장님 방에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지. 회장님은 천천히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벽 뒤에 작은 문이 있다. 나만 알고 있는 길인데 실제로 써본 적은 없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다가갔다. 벽 한가운데 아주 작게 돌출된 금속 부분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누르는 순간 벽 일부가 작은 틈을 만들어 뒤로 밀렸다. 도륜이 놀라 중얼거렸다. 진짜 있었네.
통로는 생각보다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규민이 없어진 지 한참이라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지만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대로 부회장에게 잡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혜진은 회장님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나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회장님은 자신의 다리에 시선을 떨구었다.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고 동시에 위험을 부르는 현실. 그럼에도 그는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혜진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나? 혜진은 단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모두 같이 나갈 거예요. 도르는 최대한 몸을 움직여 끈을 풀기 시작했다. 몇 분의 사초 끝에 손목을 묶은 끈을 풀어냈고 곧장 회장님에게 다가갔다. 준비됐어. 혜진은 회장님은 부축하며 말했다. 회장님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자세를 잡았다. 그때였다. 탁, 탁, 탁. 복도에서 여러 발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 방으로 향하는 소리. 도륜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부회장 쪽 인력이다. 이대로면 몇 초 안에 들이닥쳐. 혜진은 회장님의 팔을 더 단단히 잡고 말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가야 해요. 그들은 세 사람 모두 비밀 통로로 몸을 밀어넣었다. 통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문이 바깥에서 강하게 두드려졌다. 문 열어라.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묵직한 파괴 장비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쾅 울렸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통로 안에서 문을 바라보았다. 한순간이라도 늦었으면 이미 그들의 손에 잡혔을 것이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공기는 탁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살아남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러나 통로 끝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작은 장치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다. 장치가 켜지마 낯익은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혜진아, 들리니? 엄마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그대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도륜과 회장님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낡은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엄마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제발, 그 사람들 말 들어. 그러면 엄마는 목소리가 끊겼다. 잡음만 남았다. 혜진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그리고 그 순간 통로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앞에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통로 앞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규칙적이면서도 무겁고 마치 누군가가 이곳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혜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부회장 측 인력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고 앞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르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이 소리, 규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로 어두운 끝에서 후드를 깊게 눌러 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가 손전등을 들어 비추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괜찮습니까? 규민이었다. 얼굴에는 찰가상과 피멍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혜진은 안도감에 거의 무너지듯 말했다. 살아 있었어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혜진 양을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뒤에서 강하고 거대한 충격음이 다시 들렸다. 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규민은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회의실 쪽 출입구는 포위됐습니다. 이 통로밖에 길이 없어요. 이 길 끝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미리 시동 걸어둔 차가 하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 다시 바닥에 떨어진 음성 장치가 희미하게 빛을 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고 있었다. 규민은 그 장치를 주워 혜진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부회장 쪽에서 엄마를 인질로 삼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회장님과 회장님 주변 모든 사람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혜진은 이를까 물었다. 엄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살아나가면 가능합니다. 도륜이 단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회장님도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말했다. 혜진아,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회장보다 먼저 움직이면 엄마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어. 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자. 혜진의 주저함은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끝까지 쫓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때 뒤쪽에서 문이 금속 비명을 내며 조금씩 휘어졌다. 찾아라. 여기 안에 있다. 부회장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규민이 외쳤다. 지금 달려야 합니다. 늦으면 통로에서 바로 붙잡힙니다. 그는 회장님의 한쪽 팔을 잡고 혜진이 다른 쪽에서 받쳤다. 도륜은 뒤를 지키며 통로 끝으로 뛰었다. 통로는 예상보다 길고 공기는 답답하며 바닥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이 작은 길이 곧 생존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번의 다름박질 끝에 통로 끝에 금속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규민은 즉시 손가락으로 문 옆에 기계 장치를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밖은 지하 주차장이었다. 텅 비어 있고 차 한 대만이 구석에서 전조등을 희미하게 켜고 있었다. 규민은 재빠르게 회장님은 차 안으로 옮겼다. 도륜은 뒤를 보며 말했다. 잠깐, 저 소리 들려. 뒤에서 울린 소리는 발소리도 외침도 아니었다. 총성, 통로 깊은 곳에서 울린 총성이 금속 벽을 울렸고 바닥에 작은 파편이 튀어올랐다. 부회장 측이 이제 무력 투입까지 시작한 것이다. 혜진은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규민이 바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타세요. 지금 당장. 도윤과 혜진이 차에 탄 순간 총성이 다시 울렸고 총알 하나가 차 뒤쪽 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규민은 운전석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울렸다. 잡아. 뒤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그림자들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규민은 기어를 넣고 차를 단숨에 가속시켰다. 타이어가 바닥을 밀어내며 갱음을 냈다. 차는 어둠 속에서 속도를 높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총성이 몇 번 더 울렸지만 차는 이미 빠르게 코너를 돌고 있었다. 몇 분 후 도심 외곽으로 나오는 고가도로에 진입하자 규민은 잠시 숨을 돌렸다. 도륜은 바로 혜진에게 물었다. 장치는 갖고 있지? 혜진은 가슴에 안고 있던 작은 상자를 들어 보렸다. 여기 있어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잘했네. 혜진양, 정말 잘 버텼네. 그러나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를 구해야 해요. 규민이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언론에 넘기기 전에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혜진이 물었다. 규민은 길을 틀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비밀 사무실이 있어요. 외부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영상 기록을 분석하고 복사한 뒤 한 번에 터뜨릴 겁니다. 도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회장 쪽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추적이 시작될 거야. 움직임이 빨라야 해. 그리고 그는 혜진에게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찾을 수 있을 거라. 혜진은 차창 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길들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비밀을 모른 채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장치를 가슴에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은 도망치는 밤이 아니다. 내일을 되찾기 위한 밤이다. 그리고 차가 도시 일곽의 어둠 속으로 달려갈 때 혜진은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다. 두려움보다,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 그것이 그녀의 내일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었다.